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폭락한 쌀값 때문에 농민들이 추수를 앞둔 논을 갈아엎고 쌀값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주와 의성에서도 논을 갈아엎었고요. 오늘 오후에는 경북도청에서 경북 농민대회를 열어 쌀값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산지 쌀값이 20kg당 4만여 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5만 3천여 원에 비해서 24%나 하락했습니다. 오죽하면 쌀값이 껌값보다 못하단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껌 한 통이 1,000원인데 즉석밥 한 그릇은 700~800원이면 살 수 있으니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쌀 소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주곡인 쌀 농업의 보호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쌀값 하락을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LG화학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 자연의 흔적을 제로로, 지구의 부담을 제로로, 환경에 해로운 것부터 탄소 배출 순 증가율까지 제로로. LG화학이 렛제로의 이름으로 화학의 방향을 바꿉니다. LG화학 렛제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와 가을 여행. 아들, 올가을엔 액티비티 딱! 어때? 아니, 엄마랑 힐링 여행이 딱일걸? 오, 둘 다 좋은데? 가을 여행엔 온 가족이 만족할 렉스턴 스포츠가 딱! 넓은 데크가 준비돼 있으니까. 9월 구매 시 캠핑 외건 패키지까지 딱!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 출신 최초 조선통신사 율정 박서생의 이야기를 실경 뮤지컬로 담아냈죠. 바로 내일부터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잠시 후 이 작품의 연출을 맡은 극단 맥 이정남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에 뜬 달 8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시작합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태풍 흰남노 같은 가을 태풍의 원인인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를 해결하려는 우리 지역의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혹시 허한구 아나운서님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서울 분이신가요? 고향이요, 경기도 여주요. 네, 서울 사람 같은데. 서울에 좀 살긴 살았고요. 예, 우리 허 대표님은? 저는 우리 안동이죠. 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고 안동. 자랐습니다. 네. 갑자기 고향 얘기는 왜 또 시작부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바로 고향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고향 사랑하는 방법. 네, 저는 지금 고향에서 살고 있지만 네. 그 많은 한국인들은 우리 허한구 아나운서님처럼 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이 고향인 많은 시민들은 수도권이나 그런 지방 대도시의 삶을 꾸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방 소멸시대에 우리가 자라온 고향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재정도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소개해드리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이거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제가 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사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 지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2023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더불어 기부금의 30% 예. 이내에 해당하는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당이나 각종 사회단체에 기부하면은 예.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 받는데 예.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 왜 정치인 후원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뭐 10만 원까지인가요? 10만 네, 원까지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됩니다. 후원하면 10만 원 후원하면 10만 원 그대로 돌려받잖아요. 네, 10만 원 이내. 세액공제액을 10만 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한도. 예.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군요. 그러니까 네. 세액공제 혜택 지방 소멸이 이제 화두인 시대에 예.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만들어졌는데요. 예. 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아, 일본에 실제로 고향 납세 제도라는 게 있나 봐요. 네, 2008년에 도입됐는데요. 예, 예. 2008년 당시에는 한 5만 3천 건 정도였는데 예. 2017년에는 무려 1,700만 건이 넘었고 아. 2020년에는 3,488만 건. 엄청난 그래요? 증가율을 보였죠. 그래서 3천만 건. 굉장히 지금 일본에서는 활성화된 제도입니다. 이것을 참조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됩니다. 1인당 한 곳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 곳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금액이 이제 제한이 돼 있는데요. 예. 네, 연간 500만 원까지 이제 기부가 가능합니다. 아, 연간 500만 원까지 뭐 여러 곳에 나눠서 할 수도 네, 있는 500만 원 거죠. 한도 내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지금 일본 같은 경우 3천만 건이 넘는다 그래서 일본 인구가 뭐 1억 명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다 하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거기는 이제 1인이 뭐 몇 군데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고향사랑 기부제. 자, 그럼 구체적으로 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먼저 법인이나 기업은 안 되고 네. 주민만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만이. 예. 이름은 고향사랑 기부제이지만 꼭 고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은 도시거나 아니면 재난으로 너무 피해가 크다거나 또는 어머님의 고향이도 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특히 최근에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관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예. 거주지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학업, 직장, 가족, 관광, 휴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지역에 자주 머무는 사람들을 예. 관계 인구라고 부르는데 아, 예. 출향민들뿐만 아니라 관계 인구들도 또 고향사랑 기부제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관계 인구라는 말이 있군요. 예. 자, 그러니까 명칭은 고향사랑 기부제지만 꼭 고향이 아니어도 된다. 네, 그러니까 내 주소지 이외 지자체 어디든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안동이 주소지에 두고 있으면 안동 이외에는 꼭 고향이 아니어도 뭐 네. 서울에 할 수도 있고 저 강원도 원주에 할 수도 있고 영주에 할 수도 있고 어디든 다 할 수 있는 다 할 것.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얼마까지 1인당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고 또 구체적인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연간 500만 원까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부 가능하고요. 예. 10만 원 이내는 이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기부하면 예. 10만 원 세액공제 받고 3만 원 이내의 특산품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쏠쏠합니다. 괜찮네요. 그런데 이게 또 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악용될 수 있어서요. 그래서 기부의 강요는 금지하고요. 모금 방법도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나 고용 관계가 있는 자는 기부나 모금이 불가합니다. 네. 또한 모금 방법은 광고 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뭐 호별 방문이나 향후에 동창회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사적 방법을 동원한 모금을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과열될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간.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제한 사항을 숙지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 및 홍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 기부제 강요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마디로 강요 안 되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졌다.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다는 거. 10만 원 기부를 하면 10만 원 그대로 세액공제 돌려받고 3만 원 이내에 그 특산품이라고 하나요? 내가 뭐 영주에 기부를 한다 그러면 영주 특산품 3만 원 이내에서 답례품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좋네요. 이렇게 되면. 네. 그 지역도 살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좋고. 근데 이 재정이 이것도 이제 뭐 중앙 정부 돈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예. 네. 중앙 정부 돈이.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예.
어떤 기대 효과가 있냐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 증가 효과가 있는데요. 이 네. 기부금은 문화예술이라든가 뭐 보건이라든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세액공제로 인한 부담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재정이 지방정부 재정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이게 중요하네요.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그만큼 지자체한테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워낙 이게 뭐, 예, 부자 지방 정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좀 가난하잖아요. 특히 뭐 경북 북부 지역 대부분 그러니까요. 시군들이 네. 열악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나가는 돈보다는 그렇죠. 얻는 돈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부가 효과가 중요한데 네, 예. 답례품 구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30%는 답례품을 쓰는데 써야 되니까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네, 답례품. 당연히 예. 그 특산품과 관련된 지역 업종에서는 매출이 늘겠고 그렇죠. 예.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본인들 돈 쓰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기부받은 돈까지 이걸로 쓰기 때문에 별도의 지출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또한 그 답례품을 선물 받은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그 특산품 홍보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뭐 예. 상주 곶감, 문경 오미자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또 어떤 시민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답례품 받아보니까 오 맛있네 하면서 다음에 또 나중에 사 따로 먹을 수 자신들이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까지 그렇죠.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지자체 입장에서만 보자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우리 안동시에 10만 원을 기부를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건 이 지방 정부 돈이 되는 거잖아요. 중앙 정부에서 그대로 돌려주는 거니까 네. 지방은 10만 원 수입이 있고 그 10만 원 그 수입 중에 아까 답례품 3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 30%. 그러니까까지 할 수 있는 한도로. 뭐 2만 원짜리 한다. 그러면 10만 원 받고 2만 원 답례품 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는. 좋은데요, 이거? 예, 이거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 자, 과연 이 말씀하신 기대 효과를 잘 거둘 수 있을지. 향후에 뭐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이 제도를 아는 국민들이 아직 너무 적습니다. 예. 그 올해 8월 초 7월 말에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했는데요. 예. 76% 4분의 3 정도 되는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고 14%가 이제 명칭을 들어본 수준이었고 11%가 대략적인 내용을 인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이 9월 20일이니까 뭐 그 사이에 조금 인지도가 올라갔겠지만은 그렇죠. 예. 여전히 많은 국민들에게 또 생소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 제도를 알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아이템을 좋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홍보는 또 안동 MBC니까 저희에 또 각 지자체에서 저희에게 좀 의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뭐 시작인 거니까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고 홍보와 함께 사전 준비 작업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경상북도 준비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이제 시행 기간이 100일 남았는데요. 예. 이제 법률이 시행되려면은 그 법률의 하위 조항인 구체적인 시행령이라는 게 제정돼야 됩니다. 예. 그 시행령이 나오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 뭐 경상북도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 최근에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그래요? 추석 연휴 그 전후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현재 경북도에서는 조례안 입법 예고 중이며 다음 달 5일에 아마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건 뭐 거의 100% 통과가 되겠고요, 당연히. 네. 예. 그래서 이처럼 개별 지자체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제도에 대한 학습, 홍보,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경북도는 전담 직원 2명을 배치하고요. 또 관련 부서 팀장급 15명을 총괄 지원, 홍보 지원, 답례품 개발반 3개 반으로 나눈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TF를 구성해서 예.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는 23개 시군과 연계해야 예. 이 기부금을 잘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달부터 권역별 설명회도 하고 네. 도시군 토론회도 하고 또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시군 팀장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경북도가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데 예. 좀 제도가 잘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답례품 개발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그 일본의 아까 말씀하신 고향 납세 제도라고 하셨나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네. 그렇죠. 예. 이 고향 납세 제도에 참가 시민들이 이제 기부금 지역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그 답례품이 뭐냐. 네. 내 마음에 드는 답례품. 어떤 시군에서 어떤 답례품을 품을 주냐. 이걸 보고 결정을 많이 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답례품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전국에 200개가 넘는 기초지자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정말 예.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고려시대 청자 생산지로 유명했던 전북 부안군은 예. 지역에 생산한 청자를 답례품을 준비했습니다. 청자 비싸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좀 작은 거. 뭐 아마 3만 원 이내. 2, 3만 원짜리. 예. 우리 좀 이제 100만 원 기부하면 또 30%니까. 맞네요. 네. 꼭 10만 원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30% 이내이기 때문에 예. 아마 고가의 상품도 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이 청자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북부 지역 경북 상주 시민 여러분 듣고 계실 텐데 상주하면 곶감이죠. 네. 네. 임금님께 진상되었던 곶감을 답례품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예. 또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는 돌미역이 지역 특산품입니다. 예. 해안지대다 보니까 이런 해산물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재미난 데가 이제 경남 의령군. 예. 그 우리 곽재우 선생님의 고향인 의령군은 벌초 이용권. 그 캠핑장 이용권 등 이색 답례품을 중인데 이런 게 있어요? 벌초 이용권이 뭐냐면 벌초 이제 대행 뭐 해주는 네, 그런 거죠. 이제 고향에 이제 벌초하러 가야 되는데 추석 연휴 전에 제가 고향이 안동인데 서울이라고 치면은 그 전에 내려와서 이제 부모님 벌초하고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있고 하니까 예. 이거는 특산품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벌초 이용권. 즉 예. 경남 의령 같은 경우 경남 서부지대거든요. 서울에서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부산에서도 물론 이제 거리가 있는데 예. 또 이런 이색 답례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는 가급적이면은 그 지자체에서 생산되거나 채취된 농축수 임산물 또는 지자체 내 기업이 생산 제조한 물품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좀 특색 있는 답례품을 준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곳곳에 지역 특산품이 많으니까 그 선정하는데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많으니까. 안동 그렇죠. 같은 경우도 답례품 뭐 딱 생각나는 게 안동 소주도 생각나고 그렇죠. 뭐 간고등어, 찜닭 생각나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좀 공정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예.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올해는 이걸로 했다가 예. 아니면은 뭐 내년에는 상품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해 좀 다양한 버전을 동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이게 또 좋은 제도인데 과일을 대서 뭐 지역의 업체들끼리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또 지자체에서 공정하고 그렇겠네요. 또 서로가 잘 상생할 수 있는 답례품 선정과 과정도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초기여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앞으로 이제 뭐 홍보 많이 하겠죠? 각 지자체에서. 예, 그때 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 지방 소멸시대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과 또 지역경제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허승규의 청년 생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41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의성 출신의 조선 최초의 통신사 율정 박서생의 이야기를 실경 뮤지컬로 담아낸 작품이 내일부터 의성군에서 공연됩니다.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분이죠. 극단 맥 이정남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이정남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정남이라고 합니다. 예. 예. 자, 이제 내일부터 공연이 시작되는데 의성군에서 산수 실경 뮤지컬이에요. 박서생을 공연하게 됩니다. 이 네. 뮤지컬 박서생 어떤 작품인가요? 네, 그 박서생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그 태평성대를 이룬 조선 세종 때 최초의 통신사로 두 번에 걸쳐서 일본을 다녀온 인물로 이 비디오 프로젝션 매핑을 접목해서 산수 실경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통신사로 일본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기록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수차를 만들어 농사 기술의 혁신을 불러온 박서생의 진시적 기상과 정신을 스토리텔링하여 25곡의 뮤지컬 넘버로 재조명해본 작품입니다. 아, 뮤지컬 곡이 25곡이나 나오는군요. 네네. 아까 말씀 중에 비디오 프로젝션 매핑을 접목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말이 좀 어렵네요. 이게 어떤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비디오 프로젝트라는 기계를 통해서 3D 영상을 제작을 해서 투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건물에 투사를 하는 그 기법을 비디오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합니다. 아, 건물에요. 그럼 예. 여기는 어디에 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실경 의성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건물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형식을 가진 건물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그 구봉공원에 주차장에 야외 특설 무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투사를 하게 됩니다. 아, 세트를 이렇게 만드셨군요. 네. 건물 네네. 대신에. 예. 네네. 아주 영상이 화려하고 좀 볼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서생이란 인물 좀 궁금한데요. 어떤 네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율정 박서생은 경북 의성의 비안 출신으로 비안 박씨 5대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세종 때 장원급제를 하고 세종 때 사원부 대사원 그리고 성균관 대사성 판안동 대호부를 지낸 인물이지만은 불행하게도 현재 이 박서생에 대한 기록들이 대부분 사라졌고 출생과 사망이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업적들이 세종실록에 약간 남아있는 아주 미미한 형태로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작품을 집필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박서생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하는데, 예. 고려 말 충신 야은 길제의 제자가 되어서 초야에 묻혀 살다가, 이 길제 서성의 권유로 관직에 나아가서 세종의 총애를 받고 세종의 명을 받들어서 최초로 동신사로 일본을 다녀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을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수차를 만들고 그리고 조선농법을 진척시키고 당시에 화폐 사용이 미비했었는데 이것을 백성들이 아주 즐겨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세개혁에 대한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간언을 하고 그렇게 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록이 아주 미미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조선 최초의 통신사 이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율정 박서생. 그러니까 고려 말 그때 이제 태어났나 보군요. 고려 말에 태어나서 그 당시에 야은 길제 제자가 됐고 태종 때 장원급제, 세종 때 이제 여러 가지 공직을 지냈던 인물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서생을 뮤지컬로 제작 연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아무래도 음악적인 부분에 가장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아까 뭐 25곡인가 나온다고요? 네네. 25곡의 곡을 박서생 이야기를 스토리화하고 그리고 박서생의 어떤 철학과 사상을 담은 내용들로 노랫말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고민들이 상당히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노랫말에 다시 곡을 붙이는데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룬 이 세종 때의 이야기다 보니까 당시에 뭐 사건이나 갈등의 어떤 요소들이 많지 않아서 이야기를 구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곡을 그러다 보니 곡을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영상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갈등의 요소들이 없다 보니 뭐 특별한 어떤 영상을 만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만들었고 특히나 영상 부분들은 이제 우리 민속화 에 나와 있는 어떤 이미테이션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기법들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음악에 가장 공을 많이 들였다. 하지만 그때 이제 태평성대를 이룬 세종 때의 얘기니까 이 당시에 뭐 큰 사건, 뭐 갈등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구성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여기 이 뮤지컬 박서생에 출연하는 배우는 어떤 분들입니까? 40여 명의 뮤지컬 전문 배우들로서 구성을 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박서생 역을 맡은 우리 조유신 배우는 지금 현재 MBC 1일 드라마 비밀의 집이라는 드라마의 양집사로 나오는 조유신 배우가 박서생을 맡아서 열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주로 이제 뮤지컬 작품으로만 이렇게 뛰고 있는 이종문, 뭐 심정환, 박형규 그리고 이제 트로트 가수 성경 성경 씨 여기도 나와요. 성경 씨가 이제 출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스터 트로트에서 그 척척척이를 부른 그 장상이라는 트로트 가수도 배우로서 열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유신 배우가 이제 주연을 맡았고 또 여러 가지 전문 뮤지컬 배우들 또 선경 씨, 트로트 가수 선경 씨. 우리 지역에 아주 익숙한 가수입니다. 선경 씨, 또 장양희 씨 이렇게 출연을 하는군요. 그리고 이런 분들 말고 지역 배우를 또 공개 모집하셨다고요? 지역민 가운데 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지역민들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8월 중순부터 해서 어성 구주민에 안에서 이제 지역 배우 모집을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3명의 배우가 선발이 되어서 우리 전문 배우들과 함께 뮤지컬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전에 이런 일을 해보신 적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의성이라는 지역에 또 국민들이 함께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함께 출연을 함으로 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고자 했고 여기에 이제 3명이 이제 출연하는데 이제 중학생 1명, 그리고 대학생 1명, 그리고 일반 주무 1명 이렇게 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성 주민, 중학생, 대학생, 또 일반 주부 이렇게 3명이 참여한다는 거. 뭐 역할이 이렇게 뭐 크지는 않겠죠? 당연히. 뭐 조연 정도? 그렇지만은 없어서는 안 될 뭐 그런 역할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뮤지컬 박서생이 어떻게 무대 위에서 펼쳐질지 좀 궁금한데 간략하게 좀 줄거리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특별한 줄거리라기보다는 일단 노래말 중심으로 해서 25곡의 노래말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100분 정도 가는데 그 노래말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박 서생의 철학과 사상을 가르쳐준 어떤 서성 야언 길제와의 관계성 그리고 박 서생의 이제 그 사랑 그리고 이제 박 서생의 유배 생활 그리고 동문 수학하던 친구 김숙자와의 만남, 그리고 세동시대의 잦은 외구 침입, 외구들이 이제 해적들이 이제 남해안 지역에 아주 많은 침입들이 있었다. 그래서 대마도를 정복하게 되는 계기, 그리고 통신사로 간 일본의 어떤 여정, 그리고 귀국 후에 이제 수차를 만드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25곡의 뮤지컬 넘버에 담아서 춤과 노래로 100분간 서사시 형태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대표님? 이거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뭐 3분 간격으로 노래가 뭐 쉴 새 없이 나오니까 뭐 재미 보장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시간이 100분이라고요, 러닝 타임이. 100분이면 이게 좀 짧지 않은 공연 시간 같은데 혹시 그 중간 휴식 시간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쭉 이어집니까? 휴식 시간 없이 뭐 쉴 새 없이 그냥 쭉 달리는데 아마 벌써 100분이 지나서 뭐 이렇게 그 정도예요. 될 정도로 스피드하게 전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실경 뮤지컬로 제작하면서 뭐 여러 가지 영상 기술도 도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특히 주목해 봐야 할 장면은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노래와 노래 사이에 이제 장면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영상이 담당을 합니다. 이제 3D 영상이 담당을 하고 특히나 이제 대마도 정벌 장면이라든지 조선궁궐을 상징하는 1월도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장면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그것들이 이제 3D 매핑으로 되어서 이게 이제 아주 이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 정말 뭐 볼거리, 들을 거리가 가득하군요. 예. 자, 공연 관람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연 관람은 9월 20일 목요일부터 9월 25일 일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의성읍의 구봉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뭐 별도의 예약 없이도 현장에 오시면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 뭐 공연장 입구에 또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고 하니까 가려면 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많이 그래요? 관람들 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성읍 내에 있는 구봉공원. 공원이 좀 큰가 보네요. 제가 직접 못 가봐서. 저도 모르겠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제 남대천이라고 의성을 이렇게 가로지는 남대천에 아주 이게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갈매길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주차장도 크게 만들어져 있고 하여튼 아주 걷기에도 좋고 또 공원 관람하기도 좋고 또 절벽에 따라서 이게 둘레길, 갈매길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경치도 좋고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좌석은 몇 석이나 준비하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700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생각보다 꽤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일단 뭐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야외 공연을 쭉 해볼 때 이제 한 700석 정도는 꽉 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혹시 이거 너무 성황리에 잘 돼서 서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걱정되죠. 애석하게도 이게 코로나 시대에 서서 보기는 보는 것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고 이제 좌석에 앉아서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700석을 준비했습니다. 빨리 가셔야겠네요. 뭐 따로 예약이 없으니까 현장에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7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자, 끝으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공연 관람하러 오실 때 이 박서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미리 좀 인터넷이나 뭐 이런 사전 정보를 좀 득하고 오시면 관광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녁 시간에 해가 지고 나면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하고 추위가 조금 있으니까 아무래도 두꺼운 외투를 한 벌씩 준비해서 오시면 아주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이 준비했고 40명의 배우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총 4번에 걸쳐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의성읍 구봉공원에서 열립니다. 산수실경 뮤지컬 박서생.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라겠고요. 또 성황리에 잘 끝나기를 저도 좀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극단 맥 이정남 대표였습니다.